네, 안녕하세요. 이번 유나이트 서울 2020에서 어드레서블 어셋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기술지원팀의 김병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발표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고요. 먼저 어드레서블 개요에서는 어드레서블에 대한 어떤 기능이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 어드레서블 시작이라는 곳에서는 어드레서블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예정이고, 어드레서블 사용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함수들을 통해서 어드레서블을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드레서블이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컨텐츠를 빌드하고 로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어드레서블에서 이제 컨텐츠에 이제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라는 개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참조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드레서블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졌고요. 어드레서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18.2 이상의 유니티 엔진 버전을 필요로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미만의 버전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빌드 파이프라인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빌드 파이프라인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프로젝트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커스터마이징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직접 그런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현을 하셔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리소스 매니저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런타임 중에 리소스를 로드하거나 언로드하거나와 같은 간단한 이제 리소스를 이용하는 작업들도 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서블은 기본적으로 비동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한 이후 완료되는 상태를 별도로 대기하는 게 아니라 대기에 대한 함수를 또 구현해서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게 자연스럽게 리소스를 관리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드레서블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일단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도 빌드와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셋 패킹이라든가 참조를 분리하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셋 패킹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참조 링크 자체가 변경이 되지는 않는다면 따로 프로젝트 내에서의 어떤 변경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경사항이 최소돼서 전체적인 패키징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중에 에셋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를 로드를 할 때 디펜던시 관계 같은 것들을 모두 확인하여서 이제 필요한 리소스를 같이 로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A라는 리소스를 로드를 할 때 B라는 리소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개발자가 굳이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번들이 분리되어 있어도 관련한 번들들을 모두 다 같이 로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타임 에셋에서 런타임 중에 에셋 메모리를 알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직접 에셋에 대한 캐시라든가 어떤 컨테이너를 따로 구현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드레서블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간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 중에 이제 반복 작업에 대한 편의성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플레이 모드를 크게 3가지 정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플레이 모드를 이제 변경하면서 이제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집중하실 건지 아니면 실제 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에디터를 통해서 에디터에서 또 이제 리모트 환경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로컬 호스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어떤 서버를 띄우고 그 서버를 통해서 실제로 리모트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버깅도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드레서블을 사용하려면 이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먼저 보통 이제 저희 유니티 엔진에 어드레서블 패키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서블 패키지를 저희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메뉴 중에 보시면 윈도우 메뉴가 있고 그 윈도우 메뉴의 패키지 매니저에 보시면 이제 지금 스크린샷과 같이
어떤 패키지 매니저에서 실제 다운로드가 가능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좀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어떤 필터 기능을 이용하셔서 어드레서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어드레서블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어드레서블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인스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그 버튼은 이제 업데이트, 그러니까 버전업이 되면은 업데이트라는 버튼으로 바뀌니까 뭐 혹시라도 이후 사용하던 도중에 어드레서블을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지우실 때는 이제 설치 옆에 있는 그 리무브 버튼을 이용하셔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드레서블에서 최초로 이제 세팅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윈도우에서 어셋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어드레서블이라고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하위 메뉴로 그룹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스크린샷처럼 이제 작은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룹을, 기본적으로 그룹이 있지만 추가로 사용하고 싶은 그룹을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룹을 생성하는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패키지드 어셋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어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템플릿에 기반한 패키지가 생성이 되고요. 뭐 혹여라도 별도의 어떤 패키지 구성에 대한 템플릿을 별도로 구성하실 생각이라면 그냥 블랭크로 생성을 하셔서 각각 그 모든 세팅을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셋이 이렇게 그룹이 준비가 되면 실제로 어셋 그 프로젝트 내에 리소스 리스트 내에서 어셋에 포함하고 싶은 리소스에 상단에 보시면 어드레서블스라고 하는 체크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을 체크를 하고 옆에 있는 그 타이핑이 가능한 인풋 란에 그 어셋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값은 그 어셋의 패스가 설정이 되고요. 뭐 패스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뭐 커스텀하게 별도의 이름을 지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설명을 드렸던 어드레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이 리소스를 찾는 기본적인 주소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중첩되는 거 없이 관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를 앞서 이제 보았던 그룹스라고 하는 윈도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스크린샷처럼 제가 만든 스크린샷은 리모트용 리소스와 로컬, 그러니까 패키징 할 때 같이 이제 딸려 나가는 리소스를 별도로 구성을 해본 건데, 이런 형태로 리소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이제 실제로 어드레서블을 빌드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크게 메뉴를 보시면 빌드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뉴 빌드가 있고 그 밑에 디폴트 빌드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빌드 스크립트를 별도로 개발자가 구현을 해서 좀 특수하게 빌드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디폴트 빌드 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빌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에 있는 업데이트 메뉴, 업데이트 프리비어스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어셋 빌드를 통해서 패키징 되어 있는 빌드에 변경된 항목만 별도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메뉴이고요. 밑에 클린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빌드해 놓은 이제 그 번들들을 모두 지우고 새로 세팅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터를 통해서는 이제 스크린샷처럼 메뉴를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혹여 이제 빌드 스크립트를 별도로 빌드용 함수를 직접 구현하셔서 어떤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팀 중에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API 함수를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어드레서블 어셋 세팅스에 그 빌드 플레이어 컨텐츠라고 하는 그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디폴트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빌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서블에서 빌드 모드를 저희가 아까 이제 3개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use asset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용
어셋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어셋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로직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상당히 편리하고요. 에디터 기반에서만 동작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실제 런타임 중에 동작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잘 돌아가도 실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제공해 드리고는 뭐 시뮬레이션 그룹스라고 하는 항목을 이용하셔서 테스트가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도 근데 이제 그냥 기능 어드레스에 대한 기능에 대한 테스트만 될 뿐이지 실제 번들을 이용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시뮬레이트 그룹스라는 것도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팅만 해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제로의 이제 런타임 그러니까 릴리즈 패키지와 동일한 환경의 테스트가 필요하시면 꼭 마지막 메뉴인 use exciting build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셔야지 정확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use exciting build가 이제 최종적으로 보통 우리 이제 게임을 만들면 CDN 같은 걸 쓰시잖아요. 리모트 환경에서 그 리모트 환경에 대한 테스트도 동시에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use exciting build 메뉴를 통해서 실제 동작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안전하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드레서블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처럼 먼저 일단은 어드레서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크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헤더가 유징이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 뭐 유니티 엔진 어드레서블 어셋라고 하는 클래스 패키지 네임스페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리소스 매니지먼트 어싱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되어 있다면 먼저 뭐 다운로드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함수인데 일단은 CDN 같은 곳에서 이미 번들이 올려둔 항목이 있다, 리소스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get download size sync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운로드 사이즈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턴 값이 리절트 값이 0 이상이면 다운로드 할 내용이 있는 거고요. 0이면 다운로드 할 내용이 없는 거죠. 이미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된 상태로 꼭 보셔도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0 이상이어서, 그러니까 0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0을 넘는 경우, 실제 사이즈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다운로드 디펜던시 어싱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CDN이나 뭐 리모트 환경에 있는 서버상에 있는 리소스를 다운로드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다운로드 이후에 해당하는 리소스에 대한 뭐 그 캐싱용 컨테이너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따로 그런 내용들을 컨테이너를 따로 구축하셔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들을 별도로 관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부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로드 어싱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어셋을 메모리에 이제 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번들 내에 특정히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어셋을 로드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싱크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싱크 함수를 이용해서 완료가 됐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고 완료 시에 해당하는 동작들을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서 이제 그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처럼 별도로 이제 리턴되어 온 그 오브젝트들, 리셋을, 게임 오브젝트를 별도로 따로 캐싱해서 관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부 안에 그런 캐싱 시스템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따로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더 번잡하고 복잡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과값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이제 인스턴시에이트라고 하는 함수, 인스턴시에이트 어싱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해당하는 프리팹을 이용해서 실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간단한 거니까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인스턴시에이트를 어싱크가 아니라 뭐 비동기 형태로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로드 어셋에서 리턴되고 있는 그 리절트 값에 그 프리팹의 게임 오브젝트가 넘어오는데 그걸 별도로 뭐 캐싱해 가지고 걔를 통해서 비동기 함수를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추후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셋을 미리 이제 받아놓은 캐시를 클리어한다던가 이럴 때 약간은 좀 복잡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실제로 캐시를 코드 내에서 클리어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처리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클리어 디펜던시 캐시 어싱크라는 함수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이미 미리 받아둔 그 리소스 그 캐시를 비우고 이제 새로 받고 싶을 때 쓰시는 메뉴예요. 함수죠, 함수. 이 함수를 근데 사용하는데 약간의 제약이 좀 있고요. 먼저 그 다운로드를 받거나 로드 어셋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리팹이나 게임 오브젝트들을 메모리에서 모두 내려주셔야 돼요. 특히 그 어셋 번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링크가 되어 있는 항목들을 모두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클리어 디펜던시 캐시 어싱크를 썼을 때 정상적으로 캐시가 삭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 아직 사용 중인 그 캐시는 삭제를 실패하고 내부적으로 이 세션 로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 함수를 사용한 이후에 이셉션 관련한 이제 로그가 남아 있다 그러면 어디선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제를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캐시를 클리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드레서블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니티 내부 안에 캐시 폴더를 강제로 다 비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이거를 통해서도 어셋 번들을 지금 받아놓은 어셋 번들을 한 번에 다 클리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셋 번들 뿐만이 아니라 웹 리퀘스트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따로 받아둔 캐시를 한 번에 모두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로컬에 직접 어셋 번들을 그 내장해서 빌트인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패키징을 하셔서 프로젝트를 동작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이제 CDN 같은 환경을 통해서 리모트 서버에 패키징 되어 있는 번들을 이제 업로드 해놓고 이제 실제 게임이 돌아가는 환경 하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제 로컬 호스팅 기능인데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윈도우의 어셋 매니지먼트에 어드레서블스 밑에 호스팅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지금 스크린샷과 같이 그 관련되어 있는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호스팅 그 메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 1, 2, 3, 4 그 기본 주소까지 포함해서 5가지 형태의 주소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제일 처음에 켜시면 요 밑에 부분에 대한 정보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그 enable이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리셋을 하시면 이제 이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요. 앞서 보시는 네임이 나중에 이제 그룹 그 프로파일 설정에서 어셋의 어드레서블의 프로파일 설정에서 사용하는 라벨의 네이밍이고요. 태그 네임이고 뒤에가 실제로 그 태그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호스팅이 보통은 잘 돼요. 근데 내부적으로 혹시 이제 보통 이제 요새 모바일 이용하셔가지고 핫스팟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주소가 정상적인 주소가 잘 안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하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선 랜이나 무선 랜을 쓰셔서 와이파이 같은 무선 랜을 쓰셔서 정상적인 네트워크 환경에 노트북이라든가 머신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대부분은 기본적인 세팅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스크린샷이 리모트 환경에 있어서 이제 체킹을 하셔야 되는 항목들인데요. 먼저 카탈로그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혹여라도 이제 그런 카탈로그 업데이트 자체를 좀 이제 메커니즘을 직접 구현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만 업데이트 받고 그렇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이 업데이트가 있는데 너 받을 거니 아니면 받지 않을 거니 같은 그런 걸 직접 물어보고 나서 결정할 그런 시스템들이 구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꼭 디세이블 카탈로그 업데이트라는 그 체크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나서 추후에 별도의 이제 그런 카탈로그 업데이트에 대한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항목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앱이 처음 구동이 되고
그 다운로드 함수 같은 것들이 동작을 할 때 자동적으로 카탈로그 업데이트를 하고 해당하는 카탈로그에 맞는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따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리모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빌드 리모트 카탈로그라고 하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아래에 추가적으로 빌드 패스와 로드 패스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뭐 스크린샷에는 로컬 빌드 패스하고 로컬 로드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로 로컬에 일정한 리소스를 두고 일부 리소스만 리모트로 관리하는 상황을 좀 시뮬레이팅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스크린샷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를 리모트로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리모트 빌드 패스와 리모트 로컬 패스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양쪽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서버에 올려야 되는 파일, 추출되는 파일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세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룹에 대한 그 어셋 데이터 파일에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빌드 패스하고, 그러니까 옆에 조그만 스크린샷처럼 빌드 패스와 로드 패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해당하는 어셋 그룹, 리모트로 관리하고 싶은 번들은 반드시 빌드 패스하고 로드 패스를 리모트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리모트로 세팅했을 때 실제로 접근하는 웹페이지 주소가 이제 하단에 이렇게 쫙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소를 사용하게 되고 실제로 이 주소로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뭐 웹브라우저 같은 걸로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유니크 빌드 번들 아이디즈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매번 그 번들 아이디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바뀐 파일과 안 바뀐 파일을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항상 번들 아이디가 변경이 돼요. 새로 빌드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파일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낭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 반드시 그 유니크 번들 아이디즈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를 하셔야 변경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번들 아이디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어셋 번들 시스템을 관리하실 때 유사한 항목들을 다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질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그 항목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먼저 읽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드레서블과 어셋 번들을 이용하면 VR 챗과 같이 사용자가 유니티 내에서 직접 맵이나 아바타를 생성하여 서버에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일반인 사용자가,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번들을 만드는 게 일단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번들이 아닌 데이터를 서버에 업로드한 이후에 어드레서블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좀 유사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번들을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굽는 것도 어렵고 런타임 중에 실제로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리소시스와 비교하여 어드레서블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드레서블을 사용해야 좋을 때와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가 궁금합니다. 일단 리소시스는 보통 패키지 내에 포함이 돼서 그 패키지가 익스포트가 되고요. 그리고 리소시스 폴더에 들어있는 그 리소스 파일들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그 폴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이 패키징되어 추출되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도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패키지에 대한 낭비, 용량에 대한 낭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소시스에 들어있는 그 리소스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니티 엔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구동을 할 때 그 지연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플리케이션이 뜰 때 굉장히 늦게 뜰 수 있어요. 왜냐면 리소시스 폴더를 전체 디스크를 싹 순회를 하면서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그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그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필요한 파일들을 찾고 그러니까 파인딩을 하고 뭐 서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기 비용이 그러니까 그 파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반면에 그 어드레서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레서블 자체는 사실 관리 툴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떤 리소스를 만들거나 직접 만들거나 하진 않고요. 뭐 정확히 말하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셋 번들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어셋 번들을 만들 때 내부에 이미 헤더가 다 그 쿠킹되어서 빌드가 되기 때문에 해당 헤더 파일, 그러니까 헤더 부분만 읽어오면 바로 어떤 파일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뭐 파일을 하나만 접근하면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관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리소시스는 반대로 이제 그 룩업 테이블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메모리가 낭비가 되고 이후에 어떤 특정한 리소스를 찾을 때, 서치를 할 때 리소시즈 그 컨테이너를 전체 순회해 가지고 해당하는 파일을 찾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서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 어셋 번들 같은 경우 내부에 그 헤더 내에 바로 뭐 아까 저희가 제공해 드렸던 그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를 통해서 직접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치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곧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리소스가 어떤 번들 내에 존재하고 있고 해당 번들을 그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번들을 로드하고 해당 번들에서 바로 해당하는 리소스를 로드 어셋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포먼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드레서블을 사용해야 좋을 때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가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얘 자체는 어드레서블 자체는 그냥 관리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을 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드레서블을 통해서 리소스를 다운로드를 받고 뭐 해당하는 그 리소스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걔를 실제로 인스턴싱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쉽게 이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들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가 아니라 그러면 어드레서블을 통해서 번들을 관리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유리하고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비동기가 아니라 동기로 어떤 동작들을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셋 번들이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비동기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 매뉴얼하게 따로 구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어드레서블이 아닌 이제 매뉴얼하게 커스텀하게 실제로 뭐 리소스 매니저를 별도로 구현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저희 쪽에서 뭐 제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면 어드레서블을 사용하셔서 리소스를 관리하시는 게 내부적인 메모리 관리라든가 뭐 함수를 썼을 때 따로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캐싱하거나 뭐 매니지먼트용 그 매니저 클래스를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저는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번들 빌드용 프로젝트와 개발 프로젝트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프로필, 그룹, 라벨 관리 방법과 카탈로그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번들 빌드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리모트로 그룹 세팅을 하셔야겠죠. 리모트로 구성을 하시고 번들 빌드용 프로젝트의 어셋 번들에 대한 세팅 자체는 카탈로그 세팅을 그렇게 하셔서 해당하는 리소스를 모두 패킹하고 번들 파일이 이제 뭐 기본 폴더가 아마 그냥 그 어셋 측하고 동일한 위치인데 거기에 이제 서버 데이터 밑에 이제 플랫폼별로 이렇게 폴더가 구분돼 가지고 리소스가 번들 파일들이 추출이 될 거예요. 한 그룹당 하나의 번들 파일로 이렇게 추출이 될 텐데요. 보통 이 리모트 세팅에서 번들을 이제 패키징을 하시게 되면 뭐 혹시 이제 메인 세팅 자체가 리모트인 경우에는 카탈로그 파일도 같이 그 추출이 돼요. 해당하는 카탈로그 만약에 이제 그 기본 세팅 자체는 로드이고
그룹 세팅만 리모트 세팅인 경우에는 카탈로그 없이 번들만 나와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설정하셔서 사용하실 때 거기에 맞는 설정들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근데 지금 질문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번들이 그렇게 패키징돼서 추출이 되면 해당하는 번들을 뭐 원래 이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뭐 사용하시려는 용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걔를 뭐 따로 내장을 하겠다. 그러면 해당하는 그 파일들, 번들, 추출된 번들을 그 개발 프로젝트의 스트리밍 어셋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때 그 개발 프로젝트의 그 프로파일에는 그 로드, 뭐 로컬 빌드가 되겠죠. 로컬 로드 패스에 그 해당하는 파일을 번들을 복사해 넣은 폴더의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대상들에 대한 파일을 로드를 해서 동작하는데 지장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CDN에다가 리모트 서버에다가 파일을 올려놓고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뭐 마찬가지로 올려놓고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리모트 빌드나 리모트 로드 세팅을 하셔서 해당하는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개발 프로젝트 내에 뭐 그 어드레서블 그룹이라든가 뭐 어떤 세팅을 하시는 것과 별도의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쓰시는 게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기 때문에 대신 중요한 건 뭐 같은 엔진의 버전을 쓰셔야 되고 가급적 뭐 어셋 번들 자체가 하위 호환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너무 버전 차이가 심하면 하위 호환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버전의 엔진을 갖고 프로젝트를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대해서 일단 개발 프로젝트에서 적절히 뭐 로컬에서 사용하실지 리모트에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어셋 번들 쪽에서의 세팅을 적절히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번들 빌드 쪽의 프로젝트에서의 어셋 번들 프로파일 세팅은 리모트 빌드로 세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로 세팅을 하셔도 무관은 한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패키징 돼서 나온 번들 파일을 찾아서 또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상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리모트로 하셔야 서버 데이터 밑에 뭐 서버 데이터라는 거는 프로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경로를 물론 뭐 프로젝트 쪽으로 강제로 세팅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절대 경로가 아니라 상대 경로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그 개발 프로젝트 쪽에 폴더를 설정하시려면 뭐 그거 상위 폴더를 의미하는 뭐 점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이렇게 도달해야 되게 직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가능하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세팅에 의해서 그 서버 데이터 쪽의 폴더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추출이 되도록 만든 이후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그 빌드 파이프라인 그 소스 코드를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그 번들 빌드용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추출이 완료가 다 된 이후에 해당하는 파일을 개발 프로젝트의 폴더로 뭐 자동적으로 복사하는 코드 정도를 좀 넣어주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유니티 어셋 번들을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어셋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드레서블과 그 어셋 번들의 각각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약간 좀 많이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드레서블은 실제 패키징을 하는 시스템이지 패키징하는 패키지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파일을 담는 어떤 그런 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 셋을 만들고 관리하고 뭐 로드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식의 관리용 매니저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어셋 번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같은 기능을 하는 툴이 아니라 어드레서블은 어셋 번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뭐 리소시즈에 폴더가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리소시즈에 있거나 그러면은 별도의 시스템을 쓰셔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관리 시스템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중첩되는 기능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서블이 어셋 번들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드레서블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 어셋 번들을 어드레서블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향후 구글 플레이 어셋
딜리버리와 연동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글로벌 팀의 코어 팀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동할 계획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저희 쪽에 이제 공유되어 있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없고, 만약에 이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동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플레이 어셋 딜리버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어드레서블은 그냥 어드레서블 내부 안에서의 그냥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그냥 매니저 역할을 한 그런 툴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나 어떤 그런 관리에 대한 주체나 어떤 그런 스코프 자체가 너무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글의 플레이 어셋 딜리버리 쪽에 연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빌드 파이프라인 그 코드 셋을 이용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기능들을 좀 죄송하게도 이제 직접 구현하셔서 좀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연동 가능성이 좀 낮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이미 블로그나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 그 컨텐츠 클라우드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마존이나 아카마이 같은 CDN 서비스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그 서비스에 대한 충돌이 있잖아요. 어떤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드레서블이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CCD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컨텐츠 딜리버리 시스템하고의 연동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구글의 플레이 어셋 딜리버리하고는 좀 아직까지는 연동 계획이라든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후에 구글하고 또 유니티하고 뭐 또 협약을 맺고 해서 뭐 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게 맞는 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앞서 장표를 통해서 뭐 설명을 드렸던 그 코드 내용들을 간단한 샘플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일부 누락된 항목들 또는 뭐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그 샘플을 가지고 뭐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고, 뭐 장표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샘플을 통해서 또는 뭐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샘플 스크린, 샘플 프로젝트의 스크린 화면이고요. 기능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그 큐브랑 실린더랑 스피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어셋들을 번들로 구워서, 하나는 일부는 리모트 서버에 올려져 있고 일부는 로컬 상태에 들어 있고요.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큐브와 스피어는 리모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생성이 되는 형태이고요. 실린더는 내부 로컬에 번들이 저장돼서 해당하는 번들을 바로 로드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하는 이제 오브젝트들이 생성이 돼서 이제 생성이 되는 형태이고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죠. 실제로 보셨을 때 어드레서블에 대한 그 그룹에 대한 구성은 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리모트에 스피어와 큐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로컬에 실린더가 배치가 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그 그룹 세팅 외에 제가 스크린샷을 준비를 못했는데, 어드레서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세팅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이제 그 로드 빌드, 그러니까 로컬 빌드, 로컬 로드, 뭐 리모트 빌드, 리모트 로드에 대한 경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미리 이제 세팅되어 있는 라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맨 마지막 줄은 제가 별도로 따로 지정을 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제 개인 서버라서 이 부분에 접속하시면 같은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따로 접속을 막고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리모트 빌드 패스에 뭐 기본적으로 서버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빌드 타겟인데, 빌드 타겟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윈도우즈,
뭐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해당하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플랫폼을 스위치해 주시면 이 값이 자동적으로 내부에서 바뀌어서 폴더가 생성이 돼서 각각의 플랫폼별로 폴더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리모트 로드 패스도 최종적으로 그 빌드 타겟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그러니까 작성을 해주셔야지 각각의 플랫폼별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애초에 빌드 타겟을 남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 삭제하셔도 무관해요. 하지만 이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플랫폼별로 폴더가 따로 분류가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호스팅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안 쓰고 있어요. 따로 리모트 서버를 그냥 그런 구축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뭐 내부적으로 이네이블을 누르면 이제 해당하는 서버가 뜨고, 여기 아까 보셨을 때 그 리모트 로드 패스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variable name을 사용하셔서 뭐 서버 주소와 포트 그리고 그 빌드 타겟을 세팅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데이터 셋 패키지로 동작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컴퓨터 OS의 뭐 방화벽 세팅이라던가 뭐 로컬호스트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어떤 그런 뭐 백신 같은 것들에 대한 세팅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 툴을 만들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실제 번들을 이용한 테스트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Use Exciting Build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어드레서블 코드를 사용해서 만든 스크립트를 활용하고 있는 객체이고, 해당하는 객체를 통해서 큐브나 실린더나 스피어가 생성이 되도록 되는 구조로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뭐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잘못 띄웠는데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 뭐 앞서 장표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using 네임스페이스가 addressable asset 네임스페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고 async operations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장표에서 약간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쓰실 때는 안 하셔도 무방을 한데, 이제 보다 좀 깊숙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명시적인 구현을 하기 위해서 initialize async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어드레서블을 초기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 하셔도 된다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일부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은 그냥 호출하시면 내부적으로 이 initialize async가 내부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initialize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런데 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저가 자주 쓰지 않을 것 같은 함수들은 이게 그 내부 안에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이 initialize가 안 된 상태에서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initialize가 안 되어 있다는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이 될 때 initialize async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어드레서블을 초기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또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initialize async를 통해서 리턴되고 있는 그 async 오퍼레이터 핸들을 꼭 가능하시면 완료가 된 이후에 릴리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간 메모리 릭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서 가능하시면 릴리즈를 하셔서 불필요해진 그 async 오퍼레이터 핸들을 삭제를 메모리에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앞서 장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미리 받은 어셋에 대한 캐시들 또는 뭐 그 외에 뭐 웹 리퀘스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들을 한 번에 지우고 싶으실 때 캐싱.clear 캐시라고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캐시 폴더를 완전히 비우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의도치 않은 파일들이 다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구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운로드 어셋이라서, 먼저 뭐
크기 얻어오고 크기가 있으면 실제 다운로드 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함수, 다운로드 함수를 통해서 실제 이제 번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0이라고 하면 이미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있는 어셋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운로드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든 또는 뭐 패키지 APK나 IPA나 뭐 EXE 파일 같은 그 실행 파일 내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패키징이다. 로컬상에 있는 패키징이든 어느 쪽이든 로드 어셋을 통해서 해당하는 프리팹을 메모리에다가 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면 되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리모트나 로컬이라 상관없이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이제 테스트할 때 의외였던 게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 써봤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사용성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로드 어셋 어싱크를 그냥 호출을 하시면 내부적으로 얘가 리모트면 다운로드를 해줘요. 굳이 앞서 제가 이제 코드로 보여드렸던 그 다운로드 디펜던시 어싱크가 굳이 호출하지 않아도 그냥 로드 어셋 어싱크만 하면 얘가 리모트면 다운로드를 하고 로드까지 이루어져요. 만약에 로컬이면 그냥 해당하는 그 로컬 상에 있는 번들을 로드를 해주고요.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함수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프리 다운로드 같은 거 미리 내가 다운로드를 해 놓고 런타임 중에는 그냥 로드만 해서 쓰겠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프리로딩이나 그 다운로드를 미리 좀 구현해 두고 싶으실 때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미리 선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별도로 다시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파일들은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파일들, 티가 안 나는 거, 런타임 중에 내가 다운로드 받고 바로 로드를 해도 티가 안 날 정도의 굉장히 작은 파일들 있잖아요.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그런 데이터들은 바로 로드 어셋이나 아니면 뭐 아까 이제 뒤에 보여드리게 되는 그 인스턴시에이트 어싱크라는 함수를 통하시면 곧바로 그냥 다운로드, 로드, 그 다음에 인스턴시에이트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고 해당하는 동작들이 이루어지고 차근차근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동작들이 이루어지도록 동작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중간에 내가 어떤 작업을 따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없어도 애가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필수로 구현하고 싶었던 동작을 구현하는 걸 까먹고 놓칠 수 있어요. 약간 단점인데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가 좀 주의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인스턴시에이트 어싱크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함수를 실제로 게임 오브젝트로 하이어라키 상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필요해진 캐시를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 뭐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그런 경우는 드문데 뭐 앞서 업데이트 이후에 앞서 받았던 캐시를 모두 비우고 새로 받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번들 자체가 전체가 리뉴얼이 되는 경우에 구 버전에 대한 번들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지워주면 계속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곳에 계속 그 캐시 파일이 유지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뭐 좀 유저를 위한 도우미로 해당하는 캐시들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사실은 이거는 제가 동작 중에 런타임 중에 해당하는 캐시를 좀 지우고 싶어서 요만큼의 코드를 작성한 거고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작성을 한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아무 그 리소스를 아직 로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시를 삭제하는 걸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호출해 주시면 클리어 디펜던시 캐시 어싱크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미리 받아놓은 캐시를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뭐 컴퓨터에서 실제로 캐시가 삭제되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삭제가 되고 있는 그 캐시가 다운로드 받는 경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그 사용자의 자기 계정에 앱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하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숨긴 파일이나 숨긴 항목을 보도록 세팅하셔야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컬 로우에 내가 만든 그 유니티 안에 이 프로젝트에서 세팅한 컴퍼니 네임하고
프로젝트 네임으로 이렇게 딱 연결해서 되어 있는 폴더 하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실제로 내가 다운로드 받은 캐시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게 이제 제가 받은 캐시이고, 캐시는 번들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번들이 풀려서 다운로드가 돼요. 이런 형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좀 번들 파일을 직접 번들 파일을 찾으려고 하실 때 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형태고요. 앞서 이제 코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클리어 디펜던시 캐시 어싱크라든가 캐싱에서 뭐 클리어 캐시 같은 걸 하시면 이 폴더가 싹 비워집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리모트를 하실 때 아까 이제 그 장표를 통해서 이제 구도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카탈로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매뉴얼하게 카탈로그를 강제로 업데이트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카탈로그를 직접 업데이트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어드레서블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데이트 카탈로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함수이고요.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요 함수이고, 이거를 통해서 서버에 있는 카탈로그를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카탈로그와 비교해서 업데이트를 받고, 해당하는 카탈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번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번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매뉴얼하게 당연히 관리를 하려면 내가 서버 안에 내가 업데이트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제 샘플 보셨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체크포, 아니 얘가 아니구나, 요 항목인데 체크포 카탈로그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고요. 이 함수를 통해서 서버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라고 리절트가 떨어지면 실제 그 업데이트 카탈로그를 통해서 카탈로그를 업데이트 받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장표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 어드레서블 어셋 세팅 안에서 요 앞쪽에 있는 요 항목, 그 disable 카탈로그 업데이트라고 한 카탈로그 업데이트라고 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드레서블이 이니셜라이즈 되거나 이니셜라이즈 되는 그 시점에 강제로 카탈로그가 업데이트 돼서 무조건 새로 업로드된 번들을 활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선택적으로 예를 들면 뭐 보통 게임을 만들다 보면 필수 업데이트 패치도 있지만 선택형 업데이트 패치도 있잖아요. 유저의 어떤 뭐 데이터 사용량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거는 게임하는데 반드시 패치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업데이트다 그러면 약간 옵셔널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은 disable 카탈로그 업데이트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 체크포 카탈로그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당하는 업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유저에게 업데이트 할 내용인데 업데이트를 하겠니? 라고 이제 뭐 팝업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서 이제 예, 아니오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매뉴얼하게 하는 경우, 뭐 강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다, 필수 업데이트 사항이라면 굳이 그런 팝업 없이 바로 업데이트로 넘어가면 되겠죠. 체크할 필요도 없을 거고 바로 업데이트 카탈로그를 호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체크를 하시고 유저가 예를 누르면 그때 업데이트 카탈로그를 호출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업데이트 카탈로그를 업데이트한 이후에 이제 아까 동일하게 뭐 다운로드를 진행하시거나 뭐 로드 어셋을 진행하시거나 인스턴시에이트를 진행하시면 이제 새로운 그 카탈로그를 통해서 새로 바뀐 뭐 번들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번들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로드를 하거나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일을 갖고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던 구파일과 신버전을 같이 따로 패키징해서 번들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게임 그 번들을 구성하시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케이스들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레서블에 대한 그룹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이제 그룹 밑에 뭐 빌드 로드 패스랑 빌드 패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원하시는 조합들을 다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뉴얼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내부 안에 코드들이 대부분 샘플 코드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함수들이 막 복잡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샘플만 보셔도 전체적인 내용 설명이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샘플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개발하실 수 있고, 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셨을 때 이제 매뉴얼에 대해서 좀 번역기를 활용하시거나 영어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어드레서블이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편하고 도움이 되는 툴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을 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어드레서블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희 support.unic3d.com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거기에 이제 질문 남기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좀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들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또 다른 내용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